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콩팥. 이런 콩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신장암이라고 하는데, 콩팥의 위치가 우리 몸의 등 쪽에 있다 보니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어렵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신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흔히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콩팥에 생기는 암이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신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병훈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콩팥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불어서 신장암이란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이란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소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장기입니다. 어디에 위치하냐 하면 저희 몸 등 쪽에, 그 허리 뒤쪽이죠, 그죠? 그 후복막, 그러니까 창자나 이런 뭐 장기들이 있는 복막 뒤쪽에 후복막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그게 신장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서 생기는 암을 신장암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신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수기 역할을 하는 오줌을 걸러내는 신실질 부분이 있고, 또 그 걸러낸 오줌을 모아서 그 방광으로 보내는 이런 요관, 또 이런 그 수도 파이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신실질, 신장의 정수기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을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신장암이라고 하고, 한편 그 위치가 거의 똑같기는 하지만 그 오줌이 모이는 파이프, 요관에서 발생하는 암은 따로 저희가 요관암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게 암의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신장암과 요관암 그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신장암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의 실질에서 발생하는 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암의 저희 우리나라에서의 빈도를 보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녀 합하면 일단 현재 1년에 5,000건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 암 등록에서 보시면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2.2%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여자에 비해서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평균 1년에 한 3,8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여성분에서는 비교적 작아가지고 한 1,6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네. 신장암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장암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교수님, 흡연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장암에는 뭐 다른 암도 그렇지만 모든 암에 그렇듯이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제일 첫 번째로 따질 수 있는 거는 가족력이 되겠습니다. 신장암의 약 4% 정도가 저희 그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또 유전적인 원인이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신장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발생률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인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 되겠습니다. 흡연은 뭐 당연히 다른 암에도 관련이 되지만 신장암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흡연으로 인해서 신장암의 발생 위험이 뭐 1.5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전체 발생하는 신장암의 18%는 이런 흡연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적 다행인 것은 한 금년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이전에 담배를 피우시더라도 그걸 끊으면 신장암의 위험도가 15에서 30% 정도는 감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인자로서는 역시 시기가 있는데, 뭐 특별히 신장암에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역시 이런 고에너지의 음식 혹은 지나친 육식은 이런 신장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또 이런 과일이나 채소류, 저칼로리 음식 등은 역시 신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열량 식이를 하지 않고
그 야채나 이런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개 그 신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신장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그 물혹이 많이 발생하는 다낭신, 또 신장이 붙어 있는 마제철신, 또 신장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진 신부전 등으로 이렇게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신장이 많이 혹사된 사람들에서는 역시 일반적인 분들보다 신장암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들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신장암의 발생이 한 2배에서 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신장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을 보고 아셨을 거예요. 우리 몸 등 쪽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 병이 상당히 진행이 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신장암의 증상을 저희는 흔히 초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 증상을 보시면 이게 신장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후복막에 있고 안에 숨어 있고 또 이게 조금 망가진다 해가지고 저희 소변이나 이런 몸의 기능에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이 적을 때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신장이 많이 커져가지고 이게 주위에 장기를 밀어내거나 아니면 신장 실질에서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방금 말한 돈요관, 오줌이 내려오는 곳까지 침범을 할 때는 혈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비로소 그때 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한 3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프거나 또 소변에 피가 나거나 또 이게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 배 날씬한 사람들은 배에 뭔가 묵직하게 만지킨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다행히 많이 건강검진 같은 게 보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증상까지 나타나 가지고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전체 환자의 20-30%로 매우 적은 빈도가 되겠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신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까요. 뭐 건강검진을 받거나 다른 검사들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신장암이 의심이 되면요. 병원에서 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 암검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거기서 뭐 많은 피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신체 검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진행이 되어 가지고 혹이 손으로 만지킬 정도가 되지 않으면 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신체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많이 하는 혈액 검사인데 역시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장암은 우리가 암을 표지하는 이런 특별한 암 표지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검사만을 가지고 암이 있겠다 이렇게 짐작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건강검진 때 가장 흔하게 시행하게 되는 복부 초음파만 시행해도 저희가 신장의 모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이상하다, 혹 같은 게 보인다, 아니면 신장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다 이런 조그만한 이상만 있어도 보통 건강검진을 하시는 곳에서 이상이 있다고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이 발견되면 뭐 저희 비뇨기과에 오신 데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보시면 암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 검사는 주로 CT를 많이 사용합니다. CT가 초음파보다 정확하고 또 이게 혈관에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암을 진단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이 되겠고, 또한 CT를 시행하면 이게 암이 신장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주변 장기로 벗어났는지 또 주변 혈관으로 나갔는지 이런 그 전이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CT가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흔히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아니 CT 말고 더 좋은 MRI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MRI에서 더 좋은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뭐 병마다 장기마다 다른데 뭐 안타깝게도 신장암에서는 MRI는 CT보다 특별한 더 장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장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CT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모양만을 가지고 암인 거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조직 검사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이게 애매하거나 또 이거를 신장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이런 근치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진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장암의 진단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신장암이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이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교수님 달라지고 또 생존율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장암은 뭐 우리가 흔히 나누는 1기부터 4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1기가 암의 크기치고는 많이 큰 사이즈까지가 1기입니다. 7cm까지를 우리가 1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안에 암이 머물러 있고 크기가 7cm 이하면 1기, 신장암에 암이 머물러 있고 7cm보다 크면 2기, 그리고 이게 암이 신장을 벗어나가지고 그 신장 주위에 지방 조직까지 들어갔거나 아니면 혈관으로 들어가면 3기, 그리고 뭐 폐나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4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혹이 작을 때 발견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7cm까지가 1기라고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대부분 신장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오는 크기를 보면 대략 한 1.5cm에서 2cm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수술을 해내가지고 떼낸 환자들의 평균 신장 크기, 신장 혹의 크기는 한 3에서 4cm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대부분은 다행히 건강검진만 열심히 받으시면 초기에 오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렇게 발견이 돼서 오면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장 안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암이 있으면 신장을 완전히 드러내거나, 또 최근에는 가능하면 그 암이 있는 부분만 떼내는 부분 절제술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게 그 신장에 벗어나 가지고 주위 장기까지 퍼졌는 경우는 일단 신장을 떼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장기로 퍼져 가지고 다발성 전이로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대증적인 치료나 그다음 뭐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장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국소 신장암의 치료에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모든 그러니까 신장 한쪽을 다 드러내는 근치적 신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신장은 우리가 오른쪽 왼쪽 각각 한 쌍의 장기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없어져도 일반적인 신장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신장이 혹이 커가지고 부분 절제를 할 수 없을 때는 일단은 신장을 다 드러내는 근치적 신절제술을 하게 되고, 최근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방법은 신장이 비교적 작을 때, 비교적 크면 7cm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혹만을 떼어내고 그 같은 편에 그 정상적인 신장 조직은 남기는 이런 부분 신절제술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1기 암에서의 자료인데, 근치적 신절제술을 했을 때와 부분 신절제술을 했을 때 재발률이나 암특이 생존율이 둘 다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체 생존율은 근치적 신절제술보다는 부분 신절제술에서 이게 더 좋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근치적 신절제술보다 부분 신절제술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부분 신절제술을 할 수 있을 만큼 환자의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의 상태가 좋으면 신장을 다 드러내지 않고 부분 신절제술만 하여도 충분히 그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절제술의 장점을 보면, 일단은 제일 큰 장점은 정상적인 신장 부분을 남김으로써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만성 신부전이 되면 그 신장의 문제 때문에 뭐 심혈관이나 대사질환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대사회 같이 특히 젊고 건강한 환자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장기간에 신장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신장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복술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한 30cm 정도 열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수술적 기법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최근 20년 상간에는 복강경 수술이 많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에 구멍을 몇 개만 뚫어가지고 그 안에 저희 복강경 기구를 넣어가지고 배 안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이런 복강경 수술에 이어가지고 로봇 수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복강경 수술이고 오른쪽이 로봇 수술인데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은 이 기다란 짝대기 끝에 집게와 가위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환자의 조직을 자르고 꼬매고 하는데 못하지는 않지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로봇은 이 짝대기 끝에 손목 관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식으로 그 환부를 자르고 꼬매고 하는 세세한 치료를 하는데 매우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신장에 그 부분 신적절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고 신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암만 자르고 신장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장은 쉽게 말하면 피가 가득 차 있는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잘라버리면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장으로 가는 동맥과 정맥 이런 혈관들을 집게로 찝어서 피가 안 통하게 하고 그 사이에 혹을 잘라내고 꼬매는 이런 수술 과정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과정상 그 방금 보신 복강경보다는 로봇 수술로 하는 것이 이렇게 자르고 꼬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 꼼꼼하고 세세한 수술적인 방법론은 모두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적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과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보시면 로봇 수술은 이런 그 신장에 피가 안 통하는 허혈 시간을 30분에서 10분 정도로 매우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데 매우 유리하고 그리고 술중에 꼼꼼한 수술이 가능해서 술중 출혈 그 다음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흔한 합병증인 술 후 출혈과 이런 혈뇨 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신장암의 네. 수술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신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네.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간단한 수술로는 좀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신장암이 전이가 되었을 때는 역시나 방금처럼 국소암보다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암의 경우에는 세포 감퇴 신적출술이라 하여가지고 비록 다른데 전이가 가 있더라도 신장에 있는 근본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의 앞으로 삶의 질이나 그 다음 치료 경과에 훨씬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만 하다면 근본 신장을 덜어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암에서는 수술 후에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신장암은 기존의 화학적인 항암요법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반응률은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요법은 권장되지 않고 방사선 치료 역시 신장암의 경우는 높은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역시 크게 권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이 신장암에서 전이가 갔을 때 무척 치료가 막막해가지고 20년 전에는 면역화학 치료라는 걸 시행하였습니다. 몸에 이런 면역 물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면역 반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암을 억제할 수 없을까 하고 옛날에는 많은 시도를 했는데 이때 문제는 단점이 우리가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을 때처럼 이렇게 독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심한 전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고 반응률이 15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래 10년간은 그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고 또 최근 5년간은 또 이런 면역 항암 치료, 과거의 면역 항암제와 다른 새로운 우리 백혈구들의 활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암을 처리하는 새로운 여러 면역 항암 치료제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신장암 치료에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매년 개발되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신장암이 전이가 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신장암의 예후는 어떨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이 그렇지만 교수님, 조기에 발견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신장암도 제가 듣기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만 받으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신장암의 예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표가 우리나라 암센터에서 나오는 2018년 통계입니다. 과거 각각 5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예전보다 현재 훨씬 신장암의 예후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흔히 발생하는 다른 암들과 이렇게 비교해봐도 현재 신장암이 위에서 네 번째로 비교적 환자의 생존율이 좋은 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만 보고도 상당히 좋은데 신장암을 그 기수별로 분류를 해보면 그 1기 때는 7cm 미만으로 발견됐을 때는 5년 뒤에 생존율이 88에서 100%로 뭐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기에서도 아직까지 신장에 국한되어 있으면 88% 정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장을 조금 벗어나게 되면 3기에서는 34에서 59%, 4기에서는 0에서 20%가 되기 때문에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전체적인 5년 생존율이 80%이기 때문에 조기에만 발견이 되면 신장암은 거의 완치가 가능한 암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장암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신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신장암의 20%가 흡연과 연관이 있는 만큼 담배를 좀 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신장암의 예방을 뭐 일반적인 다른 암과 특별히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이인데 역시 그 동물성 지방은 조금 적게 섭취하고 그다음 과일과 채소는 많이 섭취, 그리고 몸 관리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건강 관리가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고혈압은 역시 신세포암 발생의 큰 위험 인자이므로 적절한 혈압 조절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흡연은 모든 암의 그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신장암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세 이상에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암이 있더라도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신장암은 그 병기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 복부 초음파 검사가 포함된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신장암은 흡연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금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병훈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